여러분, 혹시 효도라는 미명 아래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를 부담스럽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돌보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2026년 오늘 당신의 가정을 통째로 파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간병시장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내 부모님을 맡기면서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갖다 바치고 계신가요?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돈이 병원비로 새나가고 있는데 정작 부모님은 낯선 환경에서 우울하게 야위어가는 이 비극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 속도라면 여러분이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단 3개월이면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 정부가 이 비극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 예산이라는 핵폭탄급 해결책을 투하했습니다. 간병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며 가게가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의지이며, 이 흐름을 읽는 분들은 국가 지원금 250만 원을 알뜰하게 챙겨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본인은 약 50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변화를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간병비 폭탄에 시달리며 노후 자산을 길바닥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가 간병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줄 생존 전략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황금연금 통장으로 바꿀 것인지, 국가가 시행할 예정인 병원 동행 서비스와 제가 혜택을 어떻게 내 주머니로 가져올 것인지 2026년 최신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전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최소 수천만 원의 자산을 방어하는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재산은 간병비라는 이름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으신다면 당신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는 역사적인 획이 그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시급 1만 원 시대의 본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시급 290원 오른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아직 2026년에 바뀐 판도를 전혀 읽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월급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십시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여기에 연차수당과 각종 법정 수당을 더하면 이제 신임 요양보호사라도 최소 220만 원에서 24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을 보십시오. 방문요양의 경우 기관이 받는 수가의 무려 87.0%를 오직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두었습니다. 시설요양 역시 62.6%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황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 남는 게 없다, 최저임금 겨우 받으며 고생만 한다는 말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현장에서 올라오는 구인 공고들을 보십시오. 인력난이 심한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을 얹어 25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제시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인력에게 돈을 쓰느니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확실한 한국인 전문가에게 더 높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양보호사는 아무나 하는 저임금 노동이 아닙니다.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보장하고 기관이 수익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쓰도록 강제하는 법적 고소득 상향 추세로 변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5년 이전의 기억에 갇혀 요양보호사는 돈 안 되라고 생각하며 자격증을 썩혀두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최신 구인 사이트를 열어보십시오. 226만 원이라는 숫자가 기본선으로 깔린 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임금의 격변기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기회를 발로 차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보장하는 이 든든한 월급 봉투를 내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통장에 찍히는 첫 숫자가 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품격도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 가치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예우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장기 근속 장려금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한 기관에서 3년을 버텨야 겨우 몇만 원 받던 그 장려금이 2026년부터는 1년만 일해도 지급되는 것으로 문턱이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 매달 5만 원이 신설되었고 7년 이상 베테랑에게는 입소형 기준 무려 18만 원의 장려금이 기본급과 별도로 매달 지급됩니다. 1년 보너스로 치면 216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경력 수당으로만 나오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요양 역사상 최초로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공식 직급이 전면 도입된 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1조 27에 따르면 시설 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40시간의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으로 지정되어 매달 15만 원의 별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겠습니다. 7년 경력의 선임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형에서 근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기반 월급 약 216만 원 주휴 포함. 장기 근속 장려금 18만 원 7년 이상 기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 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 해당 시. 이렇게 기본급 외에 붙는 수당만 월 최대 38만 원입니다. 식대와 처우 개선비를 제외하고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25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여기에 연차 수당과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이제 숙련된 한국인 요양보호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전문직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경력자에게 집착하며 돈을 풀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현장을 리드하고 신입을 가르칠 한국인 베테랑이 없으면 국가 돌봄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경력 증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예전에 2년 일하다 그만뒀는데 하시는 분들, 그 2년이 이제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는 자산입니다. 단 1년만 더 채우면 선임 수당 15만 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엄청난 기회를 모르고 여전히 자격증을 장롱 속에 썩혀두시겠습니까? 이제는 센터장님께 월급 좀 올려주세요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경력을 인정해 직접 수당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내 권리를 찾는 분은 월 300만 원에 육박하는 고소득 전문가가 되겠지만 모르는 분은 여전히 최저임금 타령만 하며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입니다. 2026년 경력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요양보호사로 월 500만 원을 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는 이 숫자가 실제 급여 명세서에 찍히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본사업이 드디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실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24시간 매여 있어야 했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생만 죽도록 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는 대신 요양병원이 직접 요양보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8시간 3교대 근무의 의무화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지원금을 받는 병원은 반드시 환자 4~5명당 전문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교대근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병실 바닥에서 자는 시대는 끝났고 딱 8시간만 집중해서 일하고 퇴근하는 정식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2026년 법정 수당 체계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는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여기에 휴일 근무 가산금과 병원에서 우수 한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책정하는 간병급여화 직무수당이 붙습니다. 실제로 대형 요양병원에서 제시하는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약 216만 원에 야간교대 수당 120만 원, 그리고 경력자에게 지급되는 선임수당과 병원 자체 인센티브를 합산할 경우 월 실수령액은 380만 원에서 4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 수석 요양보호사 직책을 맡아 팀을 관리하게 되면 각종 관리 수당이 추가되어 월 500만 원이라는 고액 급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요양병원에 쏟아부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질 향상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병동은 낙상사고와 욕창 발생률이 외국인 간병인 배치 병동보다 무려 40% 이상 낮았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간병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사고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어제까지는 보호자 눈치 보며 푼돈 받던 간병인이었을지 모르지만 2026년 오늘 여러분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의료 시스템의 핵심 전문 인력입니다. 자격증을 따놓고도 그 힘든 일을 왜 해? 라며 식당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무를 하고 계십니까? 2026년 요양병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8시간 당당하게 근무하고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는 길,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깔아준 비단길입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간병 파산의 공포에서 벗어나 당당한 노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병원이나 시설 이야기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죽어도 요양원은 안 간다. 부모님은 내 집에서 모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2026년 정부 정책의 핵심은 사실 병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고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정부가 시설 중심의 복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재가 급여 한도액을 역대 최대로 올렸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1등급 어르신을 집에서 모실 때 나라에서 써도 좋다고 허락한 월 한도액이 무려 251만 2,900원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매달 20만 원 이상, 1년이면 24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여러분의 가정에 추가로 배정된 겁니다. 2등급 어르신 역시 233만 1,200원으로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상황을 대조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한도액이 모자라서 하루 3시간 방문 요양만 불러도 한 달 예산이 꽉 찼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돌아가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오롯이 가족들의 고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넉넉한 예산을 활용하면 하루 4시간 이상의 방문 요양은 물론 주말 서비스나 방문 목욕, 심지어 방문 간호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 만에 파격적인 새로운 정보 하나 더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통합재가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전처럼 방문 요양 따로, 방문 간호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기관에서 어르신의 상태에 맞춰 예산을 자유롭게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집에서 전문적인 간호 처치를 받으면서도 요양보호사의 꼼꼼한 생활 돌봄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집으로 돈을 쏟아부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가 노인 거주 만족도 조사 결과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죽어도 내 집에서 늙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시설에 가는 순간 급격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시설 증후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아예 요양원 운영비에 맞먹는 예산을 각 가정으로 직접 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낼까 말까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자녀분들, 이제 그 죄책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26년에 바뀐 한도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25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부모님은 평생 사셨던 정든 집에서 자식들의 손을 잡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설에 보낸다는 말은 이제 핑계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판을 깔아준 이 250만 원의 권리, 이걸 찾아먹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여러분의 정보력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게 시설보다 더 풍족한 시대, 2026년 제가 급여의 변화를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시설로 등 떠밀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분들, 부모님 정기검진일만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상사 눈치 보며 연차 쓰고 그마저도 안 되면 부모님 혼자 택시 태워보내며 온종일 일손이 안 잡혔던 그 지옥 같은 상황. 2026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병원 동행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 서비스 고시에 따르면 이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단순히 옆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의료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르신 댁에서 출발해 병원 접수, 진료실 동행, 의사의 지시사항 메모, 처방전 수령 및 조제, 그리고 다시 안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전 과정을 국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의 새로운 팩트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시범 사업이 국가 표준 서비스로 통합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들의 약 복용 정확도가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가 의사의 설명을 정확히 듣고 기록해주니 자녀가 옆에 없어도 진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설업체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당 최소 2, 3만 원, 하루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생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장기요양제가 한도액 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내 연차를 아껴서 내 삶을 지키고 부모님은 자식 눈치 안 보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시니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하는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왜 이 서비스에 목을 맬까요?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적기에 병원을 가지 못해 병을 키운 어르신들이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의료비 손실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미리미리 병원 모시고 가서
큰 병 막는 게 나라 살림에도 이득이라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용하는 요양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2026년 병원 동행 서비스 이번 달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핸드폰에 찍히는 부모님의 병원 가야 한다는 문자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일상의 평범한 연락이 될 것입니다. 정보를 아는 자녀는 효도와 직장 생활을 동시에 잡고, 모르는 자녀는 여전히 화장실에 숨어 연차 쓸 궁리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의 손에 부모님을 맡기자니 마음이 쓰이고, 내가 직접 모시자니 당장 끊길 수입 때문에 밤잠 설치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장에서 모든 고민을 끝내셔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을 직접 돌보는 이들의 노동 가치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바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의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지침에 따르면 가족 요양보호사의 시급 역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0분 인정 대상자의 수입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거나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1.5시간의 노동을 국가가 인정해 줍니다. 2026년 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각종 비과세 수당을 합산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90분씩 한 달 31일을 꼬박 채워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볼 경우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92만 4천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을 단순히 정부 보조금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상황을 대조해 보십시오. 자격증 없이 부모님을 모시는 분은 하루 24시간을 다 바치고도 영원의 수입으로 경제적 고립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격증 하나만 따서 하루 딱 90분만 공식적인 돌봄 시간으로 인정받으면 1년이면 약 1,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부모님 간병비와 생활비로 보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2026년 새롭게 강화된 가족 돌봄 교육 수당을 놓치지 마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부터 가족요양보호사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할 경우 매달 별도의 전문성 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을 넘어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까지 받으면 여러분의 효도는 매달 100만 원에 육박하는 가족연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돈을 줄까요?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직접 돌보는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가 시설 거주 어르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나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수조 원의 건강보험금을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 라는 말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말입니다. 2026년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부모님께는 최고의 돌봄을, 자녀에게는 안정적인 간병 수익을 보장하는 가족평화지킴이입니다. 자격증 시험 공부가 귀찮아서 미루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집 근처 교육원을 찾으십시오. 2026년 여러분이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그 90분이 국가가 보증하는 월 92만 원의 가치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정보를 아는 분은 효도하면서 지갑까지 두둑해지겠지만 모르는 분은 여전히 몸도 마음도 지갑도 지쳐가는 간병지옥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2026년 대한민국 요양정책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새나가는 수백만 원의 간병비를 막을 방법, 그리고 장롱 속에 썩혀두었던 자격증을 월 수백만 원의 황금연금 통장으로 바꿀 비결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6년은 아는 만큼 지키고
움직이는 만큼 버는 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2.5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투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국 확대, 그리고 제가 한도액 251만 원 시대. 이 모든 파격적인 혜택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곳간은 열렸지만 그 문을 열고 혜택을 가져가는 열쇠는 오직 여러분의 정보와 실행력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강령을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자격증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 몸값을 재계산하십시오. 2026년 최저 시급 1만 320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1년만 더 일해도 5만 원, 5년 채우면 선임 수당 15만 원. 나라가 정한 이 수당들을 내 급여 명세서에 당당히 포함시키십시오. 둘째, 부모님의 등급과 제가 한도액 250만 원을 100% 활용하십시오. 병원 동행 서비스, 방문 간호, 통합재가 서비스까지. 자녀의 연차를 쓰지 않고도 부모님을 내 집에서 가장 품격 있게 모실 수 있는 이 넉넉한 예산을 절대로 썩히지 마십시오. 셋째, 효도하며 받는 월 92만 원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가족 요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자격증 하나로 가족의 평화와 경제적 실속을 동시에 챙기는 똑똑한 효자가 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2026년 요양보호사 제도와 혜택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댓글창에 1번을,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았거나 내 상황에 맞는 더 자세한 개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답변과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고민으로 밤잠 설치고 계실 소중한 분들이 주변에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파산을 막는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노후의 품격을 되찾는 일생일대의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이 정보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저희 시니어 정보마당이 여러분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니어 정보마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복지 정책부터 매일 쏟아지는 최신 정보까지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여러분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이제는 걱정보다 희망을 품고 당당한 시니어 전문가로 거듭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파트너 시니어 정보마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